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 주택 전세 사기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또 지금 그 주택값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는 곳은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 금리를 제대로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방송을 전에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한 사람이 주택을 793채를 구입한 사람이 있어요. 793채 구입. 야, 도대체가 말이죠. 도대체가 이거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세를 들어갔다가 전세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주택 그 도시 그 도시공사 거기서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게 3조 원이 넘는데요. 3조 원이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요 지금. 근데 이 정부가 말이죠, 이 주택 정책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은 원칙이 한 세대에 한 아파트, 한 세대에 한 아파트를 원칙으로 두지 않습니까? 이제 두 채까지 유예해 주는 거는 이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계약이 돼 있고 이 집이 빠져야 그걸로 가니까, 이런 경우 요쪽에 세금을 유예해주고 그걸 유예해주는데요. 그렇지 않고 두 채, 세 채씩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투기 목적 아니에요. 투기 목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집을 자기가 집을 갖다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한 채면 되는데 왜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뭐 몇백 채, 793채를 구입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이건 나라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해 봐야겠지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 변두리 빌라라든가 다세대를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도 1억 한 채에 1억만 치더라도 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안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난 도무지 이 정부가 이런 것까지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물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지만요, 현 정부에 와서는요, 이거 엄단할 건 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선거 때 표 받으려고 눈치 보냐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옳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투기성 구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나라가 돼버렸네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을 두 채 이상 사들인 다 주택자는 15만여 명으로 구매액은 1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조. 100억이 아니에요. 1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총 예산이 600조 정도 된다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5만여 명이 두 채 이상을 사들인 다 주택자가 15만여 명. 그 구매액이 100조 원에 가깝다. 참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특히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무려 793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3채요. 하하, 어이가 없네요. 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올해 3조 8천억이 3조 8천억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보증 그 사고액이 3조 8천억. 지난해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4년간 다주택자 15만여 명이 사들인 주택 구입 총액이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을 두 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15만여 명으로 구매액은 99조 6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50대 A씨로 인천에 468채, 인천에 경기에 181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무려 793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빠진 사람들인가? 이건 투기 아니면 왜 샀을까요? 싸게 사서 남겨 먹으려고. 이 정부가 철퇴를 가야 돼. 이거 조사해서 투기라면 철퇴를 가야 됩니다. 대다수는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평균 매매가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주택을 200채 이상 보유한 큰손도 전국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명이에요. 이들이 가진 주택만 전국에 3,919채입니다. 이 역시 인천에 있는 주택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82%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249명도 249명도 1,078억 원을 들여 전국의 주택 825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때도 시켜가지고 주택을 이렇게 많이 샀군요. 825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평균 주택 매매가액은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10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살도 안 됐는데 그런데 3명은 주택 20채 이상을 구입했대요. 하하, 이건 아이들 이름으로 부모가 이걸 했겠죠. 야, 도대체가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참,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올해 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올해 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 전세금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었으니까요. 거기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3조 8천억. 야, 이거 보증공사는 이거 회수가 다 될까? 이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 자체 추산한 것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조 원이 된대요. 계속 전세 보증사고는 계속 일어나겠네요.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보다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야, 이거 계속 일어나면 이거 나라가 이거 불균형인데.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 즉 대위 변제액은 3조 165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위 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한다는 예상입니다. 대위 변제액은 내년 2조 9,860억, 2025년 1조 7,26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이거 참. 지난 2018년 583억 원이었던 HUG 대위 변제액은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지난해 9,241억 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액이 5년 사이에 54배로 폭증하는 셈입니다. 54배로 3조 원이 넘는 거야. 와,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이거 큰 문제네. 예? 아니, 주택을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뭐 얼마씩 남겨보려는 거예요. 500만 원씩만 넘겨 먹어도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793채면 한 채에 500만 원씩만 넘겨 먹어도 얼마예요? 5, 7, 35 350원인가? 와, 이 정부는 말이죠. 주택에 주택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중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주택 가지고 잡으면 안 됩니다.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세대가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데 분양을 받아서 이걸 팔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항을 유가원칙을 따져서 그런 사람만 좀 유의해주고, 그렇지 않고 두 채를 소유한 사람들, 뭐 부인이 하나 갖고 있다든가 남편이 하나 갖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세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수조사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지고 돈 장사하고, 주택 가지고 투기하고, 주택 가지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과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요. 주택은 이 정부가 그런 것을 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아파트가 뭐 20억, 30억씩 오르는 그 서울의 그런 아파트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정상적입니까? 이거는 정부가 대책을 잘 보시는 겁니다. 물론 문통 때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 주택 그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흘리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만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봅니다. 서민들만 여기 놀아납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대단해.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사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왜 지역과 이름을 공개하는지 몰라요. 이 공개해 이런 거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범죄인도 공개해야 됩니다. 얼굴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뭐 그런 건 무서우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범죄인이 무슨 인권이 무슨 뭐 중요하고 뭐가 합니까 이게. 범죄 아닌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한 거지 범죄인이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무슨 각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이 정부가 자꾸 이런 사람들보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데 맨날 저 뒤에서 쫓아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맨날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합니다. 전세 사기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만 전세 보증금 띄고 오갈 데 없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부가 제대로 빨리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